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부터 2023년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이종기술융합형 투자연계형 사업의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 진행을 맡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급망 탄소중립팀의 이재득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은 올해 신규 예산이 1,000억 원이 넘는 이제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다만 오늘 설명회는 이 소재품 개발 사업의 이종기술융합형 내역 사업 중에서 자유공모형으로 모집을 하는 투자연계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고요. 이 사업의 예산은 현재는 이제 210억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올해 1월 초에 굉장히 사업 공고를 빨리 하고 설명회를 이렇게 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번 이 투자 연계형 사업의 진행 일정이 굉장히 빠듯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회나 이제 기획재정부 쪽에서 아무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집행을 좀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어서 올해 4월 안에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하는 걸 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조금 타이트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 사업의 이제 절차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정상적으로 이제 사업을 잘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사업 전반의 규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 특히 이제 신청 절차 등에 대해서 우리 원의 주동건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투자 유치 방법에 대해서 한국소재부품 장비 투자기관 협의회의 김자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주동건 선생님의 먼저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동건 선임연구원입니다. 금년도 1월 4일날 공고된 2023년도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이종기술융합형 투자연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지원 내용, 일반사항, 유의사항, 문의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 및 지원 계획입니다. 소재부품 기술 개발 사업은 소재부품의 해외 의존도 완화, 기술 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본 밑에 지원계획 표를 보시면 근본 공고 같은 경우에는 과제 개발 형태는 일반형, 혁신제품형, 자유공모형으로 공고되었으며 총 지원 2023년도 신규 지원 예산은 210억 원 내외입니다. 일부 계속과제 중단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제당 지원 규모의 경우에는 총 26억 원 이내이며 1차 연도는 9개월로 7억 원 내외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기간은 총 33개월 이내로 1차 연도 시작일은 2024년 4월 1일로 설정하시어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주간연구개발기간 같은 경우에는 중소 중견기업이 신청을 하셔야 되며, 공동연구개발기간은 딱히 제한이 없습니다. 연구개발과제 구성 의무사항으로는 신뢰성 확보 또는 수요기업 테스트 중 한 개 이용을 반드시 선택하시고, 수요기업 혹은 신뢰성 평가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는 반드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협약유역 같은 경우는 일괄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기술료는 영리기관에 대해서만 징수할 예정입니다. 과제 유형입니다. 과제 유형은 추진체계, 개발 형태, 공모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추진체계는 앞서 말씀드린 일반형으로 공고되었으며, 일반형은 총 1개 연구개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간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말합니다. 개발 형태는 혁신제품형으로 산업 원천 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과제의 유형입니다. 공모 형태는 자유공모형으로 연구개발기관에서 동사업의 지원 대상 범위 내에서 제안하신 분께서 자유롭게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공고의 일반사항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및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부담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와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지방자치에서 하는 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기간 중 영비기관의 경우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코로나19 핵심전략 기술 관련 기술 개발 등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시어 제한하실 수 있습니다. 단 준봉으로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연구개발 기관별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PT의 이제 하단의 표를 보시면은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중소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33% 이하, 중견기업의 경우 50% 이하, 중소기업 경우 60% 이하, 그외 100% 이하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류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기관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입니다.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 비율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60%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 50% 이상, 중소기업인 경우 40% 이상, 그 외 기관은 필요시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류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중소 중견기업에 한해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확대 및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을 완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위한 산업기술 혁신 사업 특별 지침으로 23년 한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는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65% 이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80% 이하로 하실 수 있으며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은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10% 이상으로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는 23년도 한시 적용하는 것으로 이제 나중에 사업비 부분을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입니다. 주간연구개발기관은 조수마가 현재 법인 사업자이며 선정평가 개최 이전에 기업부설 연구소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화로 문의가 많이 오는데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되는지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은 해당됩니다. 또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단체, 의료기관 등 관련된 기관이 지원하실 수 있으며 국외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과제가 참여 가능합니다. 공고 앞쪽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투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둘 중에 하나 유형을 선택을 하셔 지원을 해야 됩니다. 신뢰성 확보 같은 경우에는 개발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신뢰성 확보 계획을 연구개발계획서에서 포함하시고 신뢰성 평가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하고 관련 인력이 연구자로 참여해야 됩니다. 수요기업 테스트인 경우 소재 부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수요기업 테스트 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고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필수적으로 참여하셔야 되며 관련 인력도 한 연구자로 반드시 참여하셔야 됩니다. 신규 지원, 과제 지원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공고문을 꼭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주간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간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조수 마감 및 현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자인 경우 지원 제외가 됩니다. 다음 이제 조수 마감 및 현재 신청 기간이 아래 표와 같이 해당이 되는 경우 사전 지원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밑에 여러 가지 7가지의 제한 요건이 있는데 특히 5번째, 6번째가 사전 지원 제외 사유로 많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5번째 5번을 보시면은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재무제표상 부채 비율이 연속 500% 이상이거나 혹은 유동 비율 50% 연속 50% 이하인 기업이 해당이 되며 예외 조건이 있지만 다 잘 확인하시어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6번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으로 자본 전액 잠시인 경우도 이제 지원제 사유로 자주 해당이 되므로 꼭 유의하셔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어서 여기서 이제 결산재무제표 기준은 종소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소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합니다. 선정평가에서 지원 대상이더라도 협약과정 혹은 과제 수행 중에 본 항목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에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22년 결산 재무제표가 완료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협약 단계에서 22년 결산 재무제표를 적용하여 지원제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동시과제 수입니다. 신청과제의 주간 연구 개발 기간 중 한 개 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간 연구 개발 기간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부 소관 국가연구개발 사업 과제 수를 아래의 표와 같이 제한을 합니다. 주간 기간이 한 개 기업일 경우 중견기업은 4개, 중소기업은 2개까지 가능합니다. 밑에 이제 별표도 이제 예외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연구개발 과제 주간 연구개발 기간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개 회계연도 및 말 결산재무제표상 이자 보상 비율이 연속으로 1 미만이 한 개 기업일 경우 주간기간으로 지원 제외되지만 근본 공고 같은 경우는 투자 영향으로 투자 유출 조건으로 연구개발 계획서를 평가함으로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결정 판단을 존중하여 주간 연구개발 기간이 한 개 기업에도 지원제 처리하지 않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원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 그리고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되거나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 그리고 주간기간 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각종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연구개발과제 수 기준을 만족 못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또한 이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또 마지막으로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결과 지원 대상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신규 지원과제 평가 절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월 4일 공고가 되었으며 개념계획서는 2월 6일 18시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주간 연구개발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안한 개념계획서에 대해 신청자 등에 대해 사전 검토를 2월 중에 실시를 하며 이를 통과 연구개발 과제에 한해 투자심사를 진행합니다. 투자심사를 통하여 투자기업 체결이 완료된 연구개발 과제에 한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며 이 연구개발계획서 제출한 컨소시엄에서 이제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심사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가 기준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념계획서를 먼저 제출하시는데 평가 안보는 목표 및 필요성 30, 기술 특성 20, 개발 전략 30, 기대 성과 20으로 구성이 되며 목표 및 필요성은 기술개발 목표와 내용 10, 기술개발 필요성 10, 기술 특성은 혁신성 10, 차별성 10, 개발 전략 같은 경우 기술개발 방법, 위험구본 방법, 요구 역량 각 10점씩, 기대 성과는 사업 파괴, 파급효과 10점입니다. 관련 개념계획서 제출하실 때 평가 항목을 한번 참고하셔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개념계획서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투자 심사 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투자 심사 비대상으로 합니다. 투자 심사 대상 연구개발 과제 중 투자계약 체결이 완료된 연구개발 과제는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 이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하며 신규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역시 온라인으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투자계약 체결이 완료된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서는 이제 개별적으로 일정 같은 것을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이제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항목입니다.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는데 기술성 및 개발 능력 50점,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50점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며 기술성 및 개발 능력과 이제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의 세 항목은 표를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발표 대상 연구개발 과제 중에서 종합편점이 70점 이상인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 가능 연구개발 과제로 하며 종합적 편점이 70점 이상 연구개발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단 70점 이상의 연구개발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 예산 병의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 접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돼서 지원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근본 공고에는 우대 항목은 없으며 감점 항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은 제재 대상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가 해당이 됩니다. 관련하여 확인하셔서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계획서 접수입니다. 우선 공고문은 다 확인하셨겠지만 우선 공고문에 산업기술 R&D 정보 포탈 itech.kate.id.kr에 사업공고, 지원사업공고, 사업명 클릭하셔서 관련된 공고문도 확인하시고 관련된 규정, 관련된 이제 개념계획서 서식 등을 우선 확인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후에 이제 개념계획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산업기술 R&D 정보 포탈에서 연구과제 수행, 과제 접수 매뉴얼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월 6일 월요일 18시까지 꼭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접수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책임,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구 책임자가 온라인 접수하여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모든 연구 개발 과제 정보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 업로드를 완료해야 되며 반드시 제출 완료 상태인 과제만 접수하고 있습니다. 보통 접수하시는데 1시간 정도 이상 소요가 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저희가 접수를 유예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제 기간 인력 신규 가입 등을 위한 법인 실명 인증, 개인 실명 확인은 서울신용평가의 인증기관이 서울신용평가 정보기관의 사무처리 시간 18시 이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간 인력의 신규 등록 불가 시 온라인 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지원하시기 전에 기간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등을 꼭 확인하시어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접수 마감일에는 이제 접수가 혹여나 이제 많을 경우 접수 가부화가 걸릴 수 있어 미리 사전에 접수를 부탁드리며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 계획서 등이 허위, 변조, 그 밖에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사전 지워되거나 선정 취소 및 협약 계약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 시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의 연구 책임자가 반드시 로그인하시어 입력 제출을 해주시며 혹시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의 대표님이나 그런 분들께서 혹시나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사전에 꼭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인이 필요한 별점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이 있으니 전자서명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앞서 또 말씀드렸듯이 접수 마감일 18시에 접수 시스템이 자동으로 폐쇄가 되므로 18시까지 꼭 제출 완료 상태인 과제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념계획서 제출 서류입니다. 제출 서류가 7가지가 있는데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개념계획서, 그리고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의 신차장의 저도성 확인서,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의 회계 감사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입니다. 관련하여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어를 부탁드립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개념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연구 개발 과제에 대해서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 기간을 직감정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해당 표현이 발견될 경우 평가에서 배제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 계획서입니다. 개념계획서 평가가 투자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후 투자 심사 결과 적격 투자 계획 체결이 완료된 연구개발 과제에 한하여 연구개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연구개발 과제서, 사업자 등록증 등 많은 서류들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관련하여서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된 과제에 대해서는 꼭 미리 사전에 컨소시엄 내에 안내하셔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의사항입니다.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 인건비 비중은 3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 계획서에 계산한 총액보다 증액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직영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한 소정의 연구지원 전문가 교육을 수료한 경우 한 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 가능합니다. 다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채용 의무화입니다. 청년 인력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5억 원당 천연 인력 1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셔야 합니다. 예시로 이제 연구개발 기간 중 3개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가 10억 원인 경우 기업 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 채용을 해야 합니다. 밑에 표로 보시면 1차년도에 누적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가 누적 3억일 경우 우선 1명을 채용하셔야 되며 2차년도 6억일 경우 이제 5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2명, 3차년도의 경우 누적이 10억일 경우 이제 2명 이렇게까지 채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처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전산 접수가 가능한데 계획서 온라인 접수 문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산단콜센터 1544-6633으로 문의를 부탁드리며 공고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급망 탄소수팅 05378-8411로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심사 문의는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기술금융팀으로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부 내용 및 양식 등은 꼭 이제 사업 공고를 참고하시어 지원하시는데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이 몇 가지 들어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별도의 Q&A 시간은 투자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별도의 이제 시간을 다시 가질 예정이고요. 먼저 지금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것만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단순히 기업부설 전담부서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이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발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설명회가 끝나고 별도로 이제 아이테크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투자심사에 대해서 잠깐만요. 대표 기술이나 특허명 정도를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저희 개념계획서의 평가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블라인드 평가라는 개념으로 사실 시작을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해당 기관 신청 기관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기재를 안 해주신 게 좋고요. 다만 이제 특허명이나 이런 거는 이제 해당 기업이 보유한 기술 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여연구원 같은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만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가 일단 회사에 인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산업기술협회 진흥협회 이제 등록이 연구원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참여연구원 자체는 괜찮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은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투자심사에 대해서 설명을 마저 발표를 듣고 계속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기술금융팀 김자주 과장입니다.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이종융합형 투자연계형 투자심사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업 개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이나 지원 규모, 지원 기간은 앞선 주동권 선임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인정 투자 유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투자 유형이란 투자 유치 형태를 의미하고요. 투자 후 기업의 재무제표상 계정의 자본 계정으로 이렇게 작성될 수 있는 보통주, 우선주 투자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부채 계정으로 작성되고 있는 전환사채, CB나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 형태로 받는 투자 유치는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신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신주 형태로 투자를 받으셔야 인정 투자 유형으로 확인되십니다. 다음은 정부 최저임금 대비 투자 비율, 정부 최저임금 대비 투자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얼마나 투자 유치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본 과제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총 정부 추정금 대비 30% 이상 투자 유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대 지원 금액인 26억 원을
정부 출연금으로 신청하실 예정이라고 하신다면 7억 8천만 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 20억 정도의 그 출연금을 신청하실 예정이시라면은 20억의 30%인 6억 이상을 투자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인정 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벤처 캐피탈 등 기관 투자자의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투자 시장이 많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고 또한 투자 심사 기간이 짧은 점들을 고려해서 공고일 이전 12개월 이전부터 투자받은 투자 계약권부터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22년도 1월 4일 이후부터 계약 체결이 완료된 투자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현재 투자 계약이 진행 중인 기업은 별도의 공고기간 약 3월 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까지 투자 계약이 완료가 된다면은 이 사이에 투자 계약의 완료가 된 투자 계약만 인정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 심사에 대해서 세부 절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녹색 부분은 전담 기관인 KT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보라색 부분을 투자심사, 저희 소재부품 장비 투자기관협의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접수 가능한 개념계획서를 접수해 주시고요.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투자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투자심사 후에 연구개발계획서 R&D 평가를 거쳐서 지원 대상 과제에 대해서 투자 계약이 이행됐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되면 협약 및 과제 수행을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세하게 투자 심사에 있는 지원 절차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자 심사입니다. 여기서 투자 심사는 모든 기업이 다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개념기획서 통과 기업은 키티아 온라인 시스템, 노블레스의 투자심사를 필수로 신청을 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 이 투자심사를 신청을 해 주시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진행이 불가능하오니 과제 진행을 위해서는 투자심사 신청을 모두 해 주셔야 합니다. 투자심사 신청이 완료되면 저희가 기업별 투자유치 진행 단계에 따라서 키티아 지정 담당자가 배정이 됩니다. 이미 투자 계약이 체결이 완료된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 계약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후속 조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아직 투자 유치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 유치에 필요한 지원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투자 유치에 대한 지원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 유치 설명회입니다. 투자 유치 설명회는 개념계획서 통과 기업 중 신청 기업에 한해서 키티아 회원사 심사역 약 20여 분 정도를 모셔두고 오프라인 IR 설명회를 발표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투자 협상입니다. 투자 협상은 투자 유치가 임박하거나 투자 역량이 높은 기업에게 투자자와 1대1 맞춤형 상담의 기회를 제공을 통해서 투자 유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투자 계약이 이미 체결이 되었거나 앞서 설명드린 투자 유치 지원을 통해서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 계약서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자 심사 신청을 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투자 계약서 제출을 하시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 진행이 불가능하오니 투자를 받으신 기업은 무조건 투자 계약서를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투자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필수로 반영되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완료 후에 계약서를 사전에 저희한테 미리 점검을 받으셔서 혹시나 빠뜨려서 이렇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계약서 필수 반영 사항은 밑에 나와 있는 대로 담보 제공 금지, 투자금 상환 기간 내 투자 계약 변경 또는 양도 시 저희한테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점, 장내 매각 제한, 상장 법인이거나 상장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서입니다. 또한 투자금을 별도로 계좌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해당 투자기관으로부터의 부채 상환,
투기적 목적 금융상품 유치, 제3자 자금 대여 금지 등 기타 사업 본질의 의의를 훼손하는 일체의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이 내용이 투자 계약서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계약이, 이 필수 반영사항이 반영 안 된 계약서는 나중에 투자 심사에서 투자 적정성에 의해 반려가 될 수 있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투자 적격 대상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투자 심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투자 적격 대상 충족 여부를 심의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저희가 그 결과를 KT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 기준과 우선순위 배정 기준은 아래 표와 나와 있는 대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투자 적격 대상 심사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투자 계약서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는 사항들이 대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가 검토를 하고요. 또한 그 신청하고자 하는 정부 출연금의 30% 이상 해당되는 금액을 투자받았는가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우선순위 배정 기준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투자 적격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우선순위를 KT에 통보를 드리고 연구개발계획서 R&D 평가를 통해서 지원 대상 과제로 선정됐다는 결과를 받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 저희가 투자 계약이 이행이 됐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투자 심사 때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던 투자 계약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주금 납입이 완료가 됐는지 그에 대한 이행 증빙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투자 계획이 미이행이 되면은 우선 지원 대상 과제로 선정이 되셨다고 하더라도 R&D 협약 체결이 중지되오니 이 부분 꼭 지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선정 과제의 건전한 재무 구조 유지와 지원 개발의 투자금 사용 관리 등을 목적으로 사후 관리 지원 계약을 저희와 체결해야 합니다. 주간 연구개발 기간은 사후관리 이행 점검에 따른 점검 수수료 약 150만원 정도를 매년 연구개발비에 계상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투자계약 이행과 사후관리 지원 계약이 체결된 후에 저희가 이 결과를 KT에 통보해 드리면 그 이후에 협약 및 과제 진행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심사 FAQ인데요. 이 내용은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이 1번 투자심사 결과가 낮으면은 기술개발 과제 신청이 불가능한가인데요. 답에 나와 있듯이 아닙니다. 적격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은 기술개발 과제, 즉 연구개발 계획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우선순위 배정 결과가 기술개발 과제 평가 시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또한 2번 기투자권은 투자계약서 필수 반영사항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기투자권은 이 본 과제에 상관없이 투자를 받으신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해드린 양식, 변경 투자계약서 등 확약서 제출을 통해서 필수 반영사항을 반영하셨다고 가름할 수 있습니다. 이외 나머지는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Q&A 시간 때 질문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는 소부장 특별법 22조에 근거해서 2001년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현재 소부장 산업법상 지정된 산업부 산하의 유일한 투자, 금융, M&A 전문기관이고요. 현재 국내외 500여 개의 VC, PE, 국책은행, M&A 부테크 등 투자 M&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국내에 2만여 개 소부장 유망기업 및 전략적 투자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한 00년도부터 작년까지 한 1240여 개 기업 1조 9조 원의 투자 자금을 유입을 했고요. 또한 M&A 쪽 글로벌 M&A를 통해서 소부장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M&A 투자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 유치가 아직 역량이 부족하거나 필요하신 기업에 대해서 투자 유치 희망 기업 전문 컨설팅, 투자자 매칭, 해외 진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독일, 미국 등 소부장 기업과 한국 진출과 관련된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투자 상담 매칭도 지원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 심사에 대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접수된 질문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심사 대상은 주관 연구기관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문하셨는데 맞습니다. 이번 이 사업은 주관 연구개발기관이 말씀하신 대로 투자 심사를 받고 이거를 통과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재 부품 전문기업 도장 분야로 받으셨으면은 그쪽 분야만 이제 지원이 가능한가 하고 질문하셨는데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소재 부품 전문기업이라는 건 이 사업과는 별개의 인증이고요. 사실 예전에는 소재 부품 전문기업 이 사업을 신청할 때 가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 가점 제도 자체가 너무 이제 가점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 취지가 좀 퇴색돼서 가점 자체는 안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기업이든 아니든 신청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전문기업이 이제 특정 분야에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분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뢰성 확보기관과 수요기관 둘 다 포함해서 신청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의무사항인 거고 두 개 다 이제 해주시면 뭐 나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저희가 이제 사업 공고가 아이테크라는 저희 아이테크 itech.kit.rd.kr 사이트에서 사실은 사업 공고가 나가 있는데요. 공고문에 이제 추가 자료로 현재 나가 있는 공고문에 추가 자료로 파일을 별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오늘 유튜브 채널도 실시간 방송 후에는 저희 OK에서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과거에 선정되어 있던 과제를 확인할 수 있는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R&D 사업에 대해서 그 과기부에서 운영하는 mtis.go.kr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사실은 이제 그 정부 지원을 받은 과제에 대한 리스트는 다 이제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사업만 이렇게 뽑아보는 게 가능한지는 조금 저도 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원칙적으로는 지금까지 이제 지원된 과제에 대해서는 NTI 사이트를 통해서 과제의 개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명, 세부 사업명, 그 다음에 과제명, 그 다음에 일반적인 대략적인 개발 기간, 뭐 기술 개발 기간, 지원, 과제 개발 내용 이런 등등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사 중견 기업의 경우 신청은 가능하고요. 비상장사 중견 기업이라면 어쨌든 이 사업의 이제 그 의무사항은 신청한 정부 출연금의 30% 이상을 투자 유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투자 유치를 받을 수만 있다면 뭐 상장사든 비상장사든 상관없습니다. 중견 기업이냐 중소기업도 상관없고요. 예, 투자 쪽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투자금 관련해서 저희 키티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 출연금 대비 30% 이상 투자 유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투자 여러 건을 합쳐서 30% 이상이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저희가 투자 계약서 여러 건을 합쳐서 그 30% 이상 인정 투자 금액이 된다면은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 투자를 받은 만큼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상당한 기술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길 텐데 이 부분 저희 KT 쪽에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료에 대한 산정 기준하고 상용화 이 과제를 통해서 이제 상용화 성공해가지고 사업화 매출이 발생한 이 사업의 성과죠. 이 성과하고는 별개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이렇게 사업화 성과가 사업화 매출이 이러니까 발생한 만큼 기술료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리고 기술료 납부 방법이 이제 경상기술료 방법이 원칙이긴 하지만 일시불로 그냥 미리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기술료를 납부하실 때 자세히 안내가 갈 거니까 그때 이제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과제를 신청하기 위해서 투자를 꼭 받아야 하는지, 은행 대출 이력이 있으면 안 되는지 문의 주셨는데요. 본 과제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꼭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은행 대출과 투자는 다릅니다. 은행 대출은 부채 계정이시고, 투자는 그렇지 신주 발행을 통한 그 자금 유치이시기 때문에 은행 대출과 투자는 아예 그 엄연히 성격이 다릅니다. 은행 대출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추가 투자를 받으시면 본 과제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밑에 투자를 받은 기업과 투자를 한 기업이 같이 과제에 지원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예, 가능하십니다. 단 저희 기존에 기업과 투자 시 저희가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게 있는데, 기존의 특수관계인, 즉 5% 이상의 지분 관계가 있었던 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 후 투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종기술융합형 말고 다른 파트 공고가 언제 나왔는지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예정으로는 2월 초 정도에 저희 사업에 이제 오히려 예산이 훨씬 더 많은 패키지형 사업과 그 다음에 이종기술융합형의 투자연계형인데 품목 지정형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트랙인데요. 그 사업에 대한 금액 과제가 지원이 될 거고, 그게 이제 사업 예산 포션으로는 훨씬 큽니다. 아마 이제 정확한 금액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500억 이상의 이제 신규 예산이 그런 과제 2월 초에 공고되는 그 사업 공고로 될 거고요. 그 사업 공고는 사실 다 RFP로 이제 과제 기획 절차를 지금 밟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RFP에 해당하는 그런 특정 기술들에 대해서만 지원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기관과 참여기관은 아이테크 이제 회원 등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요기업으로 이제 과제 참여를 하려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이제 참여하려면 무조건 이제 저희 아이테크 사이트에 법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회원 등록이 필요하고요. 예, 영상은 저희가 별도 저희 케이트의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예, 회원사에서 투자받은 투자 금액만 인정이 가능하고요. 현재 만약 비회원사에서 투자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 투자 기간이 저희 쪽 회원사로 입회 신청해 주시면 그 투자 금액도 인정 가능합니다. 네,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 출연금 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과제 참여 연구 자료는 꼭 참석해야 하나요?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기업 경우에는 정부 출연금 없이 과제가 참여를 가능하나 다만 현물을 부담하셔야 됩니다. 이제 과제 참여 연구원으로는 참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현물로 부담하셔서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업 분담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기업 분담금이라는 건 이제 저희 과제에 참여하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제도가 막 코로나 특별지침이다 아니면 이렇게 막 다양한 트랙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그러니까 이제 민간 부담이 가장 적게 나가는 그런 조건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은 코로나 특별지침이 이제 가장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준만큼 이제 부담을 해주시면 되고, 그 민간 부담금으로 이제 부담을 하신 금액은 어떻게 쓰는지는 특별히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전체 사업비를 하나의 통으로 보고, 거기서 이제 그 인건비로도 나갈 수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재료비로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회원사 입회하시는데 원래 원칙상은 저희가 그 이사회 승인을 통해서 입회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과제에 참여하는 비회원사회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사 절차 기간 내 같이 입회 승인 절차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 과제와 동시에 입회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 질문, 팁스 등 공공부문 지원을 받은 투자 금액도 투자 유치로 인정되냐고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단 그 팁스 운영사, 즉 엑셀러레이터나 아니면 뭐 VC들 중에서 투자를 받으시는 걸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팁스에서 매칭 펀드로 들어오는 투자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공공 쪽 투자 부문 인정은 안 됩니다. 다만 엑셀러레이터나 VC에게 투자 받은 금액은 인정은 되는데, 그 팁스 참여하시려면은 투자 받은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팁스에 들어가셨던 계약서로 저희 사업에 똑같이 들어오실 수는 없습니다. 예, 투자 유치 설명의 결과 투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투자한 것이 기업과 그 투자자 간의 그 핏이 맞아야 투자가 성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설명회를 참석하신다고 반드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주주 구성이 투자자가 좋아할 만한 구성이 아니어서 투자 유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상황 제한 또는 영향을 받을까요? 라는 것이, 만약에 저희 투자 심사 부분은 투자 계약서로 진행이 됩니다. 투자 계약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된다면은 뭐 제한이라기보다 사업 진행이 그러니까 과제가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한 또는 영향을 받을까요? 답변으로 드리자면은 더 이상 투자 유치가 안 되셨다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과제 진행은 불가합니다. 이종기술융합형은 이제 기술융합이라는 걸 꼭 증명해야 되는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굳이 기술융합이라고 이제 증명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이제 자유공모형 과제이기 때문에 소재 부품 관련된 이제 웬만한 기술들은 다 이제 특별히 해당일 이제 저희가 뭐 이게 까다롭게 이제 보지는 않는데요. 다만 이제 사업이 이제 이종기술 융합해놨고 기술 융합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기술 신청을 해주시면은 평가위나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가 평가할 때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또 질문, 투자 관련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 투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투자를 받으셔야 하고요. 투자는 보통주나 우선주 형태의 신주 주식 발행 형태의 투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투자 설명회 이후 투자까지 일반적인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건은 특별히 빨리 진행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건 저희가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단지 요번 그 공고 이후 투자 심사까지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 사업 공고일 이전 12개월부터 투자 받은 건이 인정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이제 투자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약간 이번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 사업 예산을 받을 때 항상 이제 뭐 과기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재부, 그 다음 마지막 국회에 이제 심사를 통과하는데요. 특히 이제 과기부나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 집행을 빨리 해라. 그런 조건으로 이제 예산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그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이 투자 연계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간은 촉박하지만
이런 일정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걸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투자를 받는 거랑 저희 과제를 평가하는 거랑 뭐 약간 쉽진 않으시겠지만 미리미리 이제 패럴럴하게 진행을 해서 이게 조금 시간은 충분하지 않지만 이제 투자를 좀 받아주십사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VC 투자 유치에 의향을 받게 된다면 저희가 계약 법률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해 주시는 건 있는지 봐주셨는데요. 일단 뭐 과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투자 의향서로는 저희 과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투자 계약서로 저희 제출해 주셔야지 투자 심사가 되는 거고요. 이 본 과제 말고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 지원 사업을 해서 그 투자 계약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과제를 위해서 법률 상담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이 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수요기업 회원 등록 가능 시점인데요. 회원 등록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제 회원 가입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미리 가입해 주시는 게 이제 나중에 접수 때 시간이 쫓기지 않으니까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법인에 대한 등록이기 때문에 이게 인증을 받는 게 일반 개인 뭐 인증보다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외부 자금을 투자받은 기업이 이종기술융합형 투자 연계형 과제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겁니다. 예, 질문해 주신 의미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한은 있잖아요. 투자기업. 투자 기한. 예, 이미 그 외부 자금을 투자받았다고 한다면은 그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고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투자받은 즉 22년 1월 4일 이후 투자받은 건에 한해서만 본 과제에 참여하실 수는 있습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이제 수요기업이 됐거나 아니면 신뢰성 기관이 됐거나 최소한 하나 이상은 들어와야 되는 게 맞고요. 그 기관들한테 연구비 비중은 상호간에 협의하셔갖고 정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주관기관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참여기관보다는 이제 그 기술개발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비도 이제 그처럼 이제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양 기관들이 이제 협의해서 정하면 되는 거고요. 다만 그게 너무 이제 평가위원회에서 보기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조다 싶으면 사실은 이제 평가위원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예, 그 개념계획서 단계하고 투자심사 단계 같은 경우에는 별개이고요.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개념계획서 통과 후 투자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계획서 통과 후에 투자심사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개념계획서 통과가 먼저긴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투자 유치를 그 전에 먼저 받으셔도 괜찮아요. 1년 전에 받은 투자까지도 더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투자 심사 기다린다고 투자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그러진 마시고요. 투자 계약은 체결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 심사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채팅 통해서 이제 질문이 더 이상 이제 안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신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쪽에 이제 일반적인 뭐 절차나 평가에 대한 질문은 저희 쪽에 해주시면 되고 투자 관련된 질문은 이제 여기 소제품 투자기관 협의회 쪽으로 이제 질문을 언제든지 이제 전화나 이메일이나 다 이제 가능하시니까 그쪽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3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직전 연도 매출액만 있는 경우에도 주관기간 신청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유치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요. 오늘 이 실시간으로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은 이제 마치도록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후에도 이제 질문하신 사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평가관리원이랑 KTR로 이제 전화나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항상 그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영상 제공됩니다. 여기 저희 평가관리원의 이제 홈페이지 OK 유튜브에서 유튜브 채널에 녹화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온라인 사업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사업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이제 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개념계획서 단계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차피 이제 기관명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안 적어도 되는데요. 사업계획서 상에서는 이제 모든 기관들을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선정되고 후에 매칭을 해도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선정 후에 매칭을 하시려면은 별도의 협약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에 대한 추가 변경은 좀 협약 변경 중에서도 좀 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평가나 이런 평가 절차 후에 또 이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사업계획서 제공 단계에서 그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매칭해가지고 신청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